시간 오마이 기가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 디자인 작성 눌러보세요. 컷 만들기는 이제 그만하고 새 디자인 작성을 눌러주세요. 싱크캐드 과제를 모델링을 최소 5개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5번째 파일까지가 여러분들 과제 검사, 과제를 검사하는 범위예요. 자, 여기에다가 학번 세 번째 17, 세 번째라고 한글로 써주세요. 세 번째. 이렇게 쓰고 저장할 때 대시보드 아이콘 누르기, 팅커캐드 아이콘, 팅커캐드 아이콘을 누른 상태로 내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보고 만들어졌죠? 이 항목 편집.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 시간 이 세 번째 파일은 이동하고 그리고 복사, 복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이동을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상자 쉐이프 하나를 작업 평면으로, 상자 쉐이프를 이동하는 방법은 마우스 클릭 이후에 드래그 해도 돼요. 드래그 할 때는 X축, 가로축, Y축, 세로축으로만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멀리 보내서 작업 평면에서 멀어져도 얘는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Y축의 끝에 가 있는 거라는 거, 그걸 좀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동하는 방법 두 번째는 키보드의 방향 키를 누르는 거예요. 키보드의 방향 키를 누르면 아주 조금씩 이동을 해요. X축, Y축. 키보드 방향 키를 한 번씩 따따따따 이렇게 눌러도 되고 드래그를 쭉 해도 돼요. 이 움직임이 너무 느리다. 그러면 Shift 키 누른 상태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많이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동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동해라 라고 설정해 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그리드 스냅을 조정하면 돼요. 그리드 스냅이 지금은 1.0m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키보드를 방향키를 한 번 누를 때마다 1.0mm씩 이동하는 거예요. 1mm씩 이동이죠. 그래서 정밀한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리드 스냅을 5mm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5mm로 그리드 스냅을 해놨더니 5mm 단위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X축, Y축. 그리고 보다 정밀한 작업을 원하면 0.1mm로 이제 그리드 스냅을 걸어 놓으면 조금씩 0.1mm씩 이동이 되죠. 선생님은 대부분 그리드 스냅을 걸어놓고 쓰는 편인데 끌 수도 있어요. 그리드 스냅을 걸어놓으면 여기 작업 평면에 있는 눈금의 1mm, 5mm 단위로 이동되기 때문에 키보드를 이용할 때도 마우스를 이용할 때도 보다 편리하게 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리드 스냅을 켜는 편이에요. 특히 하나의 모델링일 때는 그리드 스냅의 기능을 크게 와닿진 않는데 여러 개의 도형의 위치를 이동시킬 때 이럴 때는 유용한 기능이에요. 1.0mm로 바꿔놓고 이동되는 방법을 배웠어요. Shift 키를 누르고 키보드 방향 키를 누르면 이렇게 10cm 단위로, 10mm 단위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 도형을 딱 모눈 종이 부분에다가 붙여놓고 이동하면 이렇게 한 칸 단위로 모눈 종이 한 칸이 10mm, 1cm거든요. 1cm 단위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이
마우스 키보드로 숫자 키의 숫자를 바꿔도 된다고 했고, 또 마우스를 들이댔을 때 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점을 클릭해서 키보드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돼요. 클릭해서 드래그. 그리고 마찬가지 까만 점도 클릭해서 드래그. 까만 점도 클릭해서 드래그. 하얀 점도 클릭해서 드래그. 근데 지금 가로 세로의 비율이 고려되지 않은 채 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Z축은 변함이 없어요. X축, Y축의 값만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 마우스를 쉐이프에 들이대서 크기를 좀 키워보면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 조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X축, Y축, Z축의 길이로 모두 다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축, X, Y, Z축의 방향으로 같은 비율로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Alt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 조절을 해보세요. 그러면 X축, Y축으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Z축 방향으로는 조정이 안 되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도 조정을 해보세요. Shift 키, 컨트롤 키, Alt 키. Alt 키를 누르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크기 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운데 점을 중심을 기준으로. 컨트롤 키 누르면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Alt를 누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Shift를 누르면 온 사방이 X, Y, Z축이 이 크기 변화를 여러분들이 키보드하고 마우스 우클릭과 드래그를 통해서 크기 변화에 익숙해지면 3D 모델링을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복사를 한번 해봅시다. 복사는 왼쪽 상단에 네모 박스 2개가 겹쳐있는 아이콘이었고 단축키로는 Ctrl C라고 나오네요. 복사라고 써있고 그리고 복사를 한 다음에는 그 옆에 붙여넣기 아이콘 단축키로는 Ctrl V라고 돼 있네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만큼 떨어진 똑같은 물체가 하나 더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붙여넣기를 또 해볼까? 이렇게 복사된 거에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만큼 떨어진 같은 도형을 볼 수 있어요. 붙여넣기 계속 같은 방식이죠. 선생님은 도형을 하나만 남기고 다 지울 거예요. 지울 때는 삭제 아이콘을 클릭하고 삭제 아이콘 이렇게 눌러도 되고 드래그한 다음에 삭제 아이콘 눌러도 돼요. 이렇게 하나만 남겼고 이 하나만 남긴 쉐이프를 복제해 볼게요. 복제는 복사하고는 달리 위치에 대한 정보까지 복사가 돼요. 위치에 대한 정보까지 기억하는 것은 복제 아이콘은 붙여놓기 아이콘 오른쪽 옆에 있고 왼쪽 상단에 띵커캐드 왼쪽 상단 메뉴에 단축키로는 컨트롤 D예요. 컨트롤 D. 어머 웬일이야. 아무 변화 안 생기는 것 같잖아. 하지만 하나가 더 생겼어요. 생긴지 어떻게 하냐면 평면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이동시켰고
그리고 한 번만 이동을 해볼게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키보드를 쭉 눌렀어. 방향키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복제, 어머 웬일 위치값까지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 끝이 아니야. 패턴을 만들 때는 다 선택하고 복제 그리고 원하는 방향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복제 이렇게 패턴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패턴도 점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복제는 선생님 명령 실행 취소 좀 해볼게. 명령 실행 취소해서 도형 한 개만 남길게요. 이렇게 도형 한 개만 있는 상태로 복제 다시 해봤어요. 복제는 이렇게 다른 곳을 클릭하기 전까지의 모든 동작을 기억하는데 크기 정보, 크기 조정했어요. 크기 정보, 그리고 높이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카피가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복제하면 크기도 줄어들고 위치값도 복제가 되어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살짝씩 이렇게 도형들을 보면 살짝씩 어긋나서 위치, 크기가 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복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복제를 이용하면 내가 규칙적인 모양을 여러 가지의 형태로 변형시켜가지고 패턴화 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제는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해 놓고 복제한 다음에 화살표를 회전을 살짝 시켜. 선생님이 살짝 회전시켰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복제 이러면 회전값까지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복제된 도형을 만드는 것이 세 번째 과제예요. 여러분만의 복제된 도형, 복제된 패턴을 만드는 것이 세 번째 과제랍니다. 이어서 바로 네 번째 과제 할 거예요. 세 번째 과제 하고 나서는 반드시 대시보드 아이콘을 눌러서 왼쪽 상단에 있는 팅커캐드 메뉴 버튼, 팅커캐드 메인 로고 버튼, 이게 지금 대시보드로 돌아가는 버튼이거든요. 이걸 눌러서 저장이 됐는지를 확인하세요. 선생님과 똑같은 패턴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패턴을 만드는 것이 세 번째 과제랍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과제를 해볼 거예요. 바로 셀 디자인 작성. 오늘은 3개의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패턴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눈꽃 모양 같은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도형을 가지고 올까? 선생님은 하트 모양의 도형을 작업 평면에 가지고 왔어요. 높이는 2mm. 크기는 선생님 생각에 이게 길게 회전이 될 거기 때문에 작게 5mm 정도씩만 5mm 정도씩만 5mm 너무 작은가? 8mm 정도를 가지는 하트 모양으로 8mm짜리 하트 모양으로 선택을 해놓고 크기 조정을 해놓고 이제 이것을 복제해서 살짝 키보드로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복제 하트 그래서 4개 만들었다. 자, 이번에는 별 가지고 왔어요. 별은 조금만 크기를 크게 해볼게. 크게 하니까 이쁘다. 12에 12, 높이는 똑같이 2mm. 위치 조정해 놓고요. 별이 조금 더 커도 예쁘겠어요. 15.
크기는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세요. 선생님하고 똑같지 않아도 돼요. 별 해놓고 별도 마찬가지로 복제 버튼 누르고 다시 복제 이렇게 해서 별을 3개 만들었어요. 하트 4개, 별 3개. 그리고 이것을 막대기로 하나로 만들어 볼게요. 막대기로 만드는 방법은 상자 쉐이프 가지고 와서 크기 조절, X, Y축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Z축은 2mm. 자, 위치 키보드로 조정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를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팅커캐드 메뉴에 정렬 아이콘이 있거든요. 정렬 아이콘은 왼쪽에 선이 하나 그어 있고 오른쪽에 상자 2개가 나란히 있는 아이콘. 그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정렬이라고 떠요. 정렬 아이콘 누른 상태로 가운데 축 정렬을 할게요. 나무 막대기하고 별하고 하트가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X축의 가운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겹쳐진 거 보니까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별을 하나 복제한 별의 크기를 좀 줄일게요. X축, Y축 크기를 좀 줄이고 적당한 크기만큼 크기를 줄였어요. 그리고 구멍 쉐이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멍 쉐이프 선택, Shift 키 누른 상태로 막대기 선택, 그리고 Shift 키 누른 상태로 바깥에 있는 별도 선택, 이렇게 3개만 선택해서 그룹화. 그러면 이렇게 예쁜 모양의 막대기가 뻥 뚫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별 2개도 똑같이 해보세요. 복제 아이콘 누르고 크기 조정 키보드 안 누르고 마우스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마우스로 크기 조정한 다음에는 구멍 쉐이프로 만든 다음에 별 Shift 키 누르고 구멍 쉐이프 선택, Shift 키 누르고 별 선택, Shift 키 누르고 막대기 선택, 그리고 그룹화. 구멍이 뻥 뚫렸어요. 또 하나만 별 하나 복제, 크기 조정 해봅시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크기 조정하고 있고 자, 이렇게 그리고 구멍 쉐이프 만들기 Shift 키 누른 상태로 별, Shift 키 누른 상태로 막대기 그리고 그룹화는 오른쪽 상단 위에 있어요. 이렇게 예쁜 별 모양을 뚫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도형 선택, 그룹화 하나의 쉐이프로 만들어줬어요. 하나의 쉐이프로 만든 요것을 하나 더 복제해서 반대편 쪽에 막대기를 대칭이 되게 하나 놓을 거예요. 그 방법은 복제 한번 누르고 복제는 컨트롤 D 또는 팅커캐드 상단 위에 네모 박스 3개가 겹쳐 있는 아이콘, 복제 아이콘 누르고 같은 위치에 하나가 복제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대칭 이동 아이콘을 누를 건데 그거는 팅커캐드 메뉴의 오른쪽 상단 위에 세모 2개가 쪼개져 있는 아이콘이에요. 그걸 누르면 화살표가 생겨요. 그 화살표 중에서 Y축 방향의 화살표를 누르고 그럼 이동된 거예요. 대칭 이동. 그 상태로 위 키보드를 누르고 쭉 이동시켰어.
그랬더니 막대기 두 개가 대칭으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도형이 만들어졌어요. 이 두 개를 선택하고 그룹화. 그룹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의 쉐이프로 만들어야 복제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수로 잘못했으면 그룹 해제하면 되고요. 혹은 되돌리기, 명령 취소 버튼을 누르거나, 이거 명령 취소는 휴지통 옆에 있어요. 그룹 해제는 그룹화 옆에 오른쪽 상단 위에 있고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틀렸으면 삭제하고 오히려 만드는 편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틀린 거를 위치 조정을 계속 다시 하다 보면 얘가 팅커캐드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속도도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틀렸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우고서 다시 만드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있어요. 그룹 해제한 다음에 하나 삭제하고 다시 만들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복제해서 회전으로 돌릴 거예요. 자, 오른쪽 상단 위에 복제 아이콘, 그리고 쉐이프 옆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세요. 쉐이프 옆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화살표가 생기는데 그 화살표에서 그 화살표를 클릭한 상태로 살짝 드래그하면 회전이 돼요. 회전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복제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것이 5번째 과제예요. 5번째, 4번째인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과제예요. 1, 7 학번 쓰고 4번째. 자, 요렇게 4번째 과제까지 12일까지 맞춰주세요. 12일은 일요일이고요.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일요일이랍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만, 자, 이렇게 복제를 했어요. 복제했는데 이동하기 전에 치수를 이렇게 다른 데를 콱 눌러버렸어. 그리고 나서는 다시 복제 버튼이 먹히질 않아요. 그냥 하나가 더 생길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을 클릭하기 전에 모든 동작을 다 줘야 돼요. 모든 동작 크기를 줄이거나 혹은 돌리거나 이동시키거나 혹은 Z축 방향의 위치값을 변화시키거나 등등등.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거 실수로 다른 데 클릭하면서 복제를 하나 더 했잖아. 그쵸? 이거는 똑같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방향 회전이 되지 않고 그냥 내가 만든 물체 위에 하나 더 생겼을 뿐이에요. 하나 더 생겼을 뿐이야. 그래서 이건 쓸데없는 도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제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또 이렇게 복제가 돼. 그러면 그 상태에서 회전시켜 놓고 복제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클릭을 잘못했어. 클릭을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2개, 3개 생겼어. 그럼 다 지우고 막 2개, 3개 생겼잖아. 그럼 다 이렇게 지워버려. 1개만 남겨놓고 1개 남았다. 그 상태에서 복제 그리고 위치 살짝 변화시키고 다시 복제 이렇게 복제 버튼을 이용하기 바래요. 다른 데를 클릭하면 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유의하면 4번째 과제도 별탈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2번째, 3번째, 4번째 과제까지 다음 시간까지 완성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띵커캐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째 과제 주사위 하나 남았고 5번째 과제가 끝나면 여러분들
1학기 때 했던 발명품을 3D 모델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를 익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